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의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제가 재정법을 한다고 다른 법은 좀 늦게 내면서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우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MBI 금융사기 사건으로 8만여 명의 투자자들인 5조 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법원은 소수 임원에게만 5년 미만의 실형을 선고했을 뿐입니다. 2016년 제2의 조이팔 사건이라고 불리는 IDS 홀딩스 사건은 최소 1만여 명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지만 대표자만 구속되었을 뿐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는 무인가 투자회사를 세워 1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지만 겨우 징역 3년 6개월에 100억의 벌금만 납부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전북의 최대 금융사기 사건인 전주 전통시장 대부업 사건으로 71명의 투자자들은 43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사기는 개인 대 개인으로 발생하는 범죄였지만 오늘날의 사기는 다단계나 피싱 사기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로 양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로 소수의 조직만으로 광범위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략하는 게 가능해져서 피해 건수가 폭증하고 피해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P2P 대출, 핀테크,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등을 사칭하는 신종, 변종 사기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사기 범죄는 선량한 시민들이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을 집중 공략하면서 대규모 서민 경제의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중사기 범죄가 동일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사기 피해 한급금,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법, 금융다단계 사기, 형법, 사기 등 이 세 범죄 유형별로 각각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들도 개별 규정을 찾아 규제 피해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개별법에 열가지 않는 신종, 변종 범죄의 경우는 근거 규정이 없어 처벌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이 미비해서 수천억 사기범이 단순 사기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한간에는 대한민국이 가장 사기꾼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이 물렁하니까 금융다단계 사기가 극성한다고 오열하면서 가정이 파탄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원망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서민 재산을 침해하는 사기꾼들을 엄벌하고 선량한 피해자들을 규제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중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신속한 피해자 규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중사기 범죄의 피해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사수신행위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금융다단계 사기를 규제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법은 2000년 개정 이후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고 신종, 변종, 금융사기 기법을 밝혀내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종 유사수신행위 출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유사수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유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겠습니다. 둘째, 감독기관의 다중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중사기 범죄는 사건 특성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이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돈을 다 찾아놓고 범죄가 밝혀지고 나면 피해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직권조사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이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신속하게 규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다중사기 범죄의 경우 단기간에 거액을 투자받아 투자 원금의 대부분을 소진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투자금을 수신하는 은행 계좌 등을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법률 정치를 도입하였습니다. 피해 수익을 수사 과정에서 은닉하지 못하도록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몰수 추진 기준을 마련해 수사 초기 범죄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테러를 막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중사기 범죄 혐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법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장치도 확보했습니다. 넷째로는 부당이득 금액에 따른 처벌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다중사기 범죄인은 중대범죄 행위임에도 법정행 위반 행위로 얻은 이득액과 무관하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법 정형을 10년 이하,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고 이득액 5억 이상이면 3년, 50년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을 가정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법 행위로 얻은 이득액에 따라 형벌과 벌금형의 강도를 차등화하여 실질적인 불법에 상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다중사기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상습적인 다중사기 범죄자,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범죄자의 경우 유죄 판결 선고 시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을 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향후 과제로서는 다중사기 범죄는 피해자가 정보 취약계층이거나 경제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모순과 갈등을 유발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번 재정권 발의는 건전한 금융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건전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규제하기 위해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 다중사기 범죄 건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밑바닥되어 다중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정권 발의가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사기 범죄자 근절 논의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여야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